안녕하십니까. 네, 취업 전문가 최준형입니다. 오늘 저와 AI 면접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실 텐데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AI 채용에 의해 AI 면접 무엇을 평가하나, 그리고 매지며 이렇게 각각의 내용을 10분에서 20분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채용에 대한 이해인데요. AI 채용하면 여러분들 이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오프라인에서부터 온라인, AI 이런 순으로 채용 프로세스가 차차 발전되어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AI 채용이라는 부분에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AI 자소서 분석기, 그 다음에 AI 면접, 그 다음에 AI 역량 검사,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AI 역량 검사와 AI 면접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볼 텐데요. AI 면접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AI 역량 검사, AI 면접 구분하지 않고 통칭해서 AI 면접으로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AI 면접이라고 하는 말의 핵심은 화상과 음성으로 여러분들의 태도, 그 다음에 말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분석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AI 역량 검사는 무엇인가? 이 AI 면접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인성, 여러분들이 그 지필고사를 했던 인성 검사 있죠. 그 다음에 게임 면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특성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겠다라는 것이 AI 역량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기억하고 계신 게 좋은데요. AI 면접이라고 채용 공고에 올라와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AI 역량 검사와 AI 면접 이게 뒤섞여서 표현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채용 공고에 AI 역량 검사다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게 마이다스 IT의 인에어 솔루션을 활용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역량 검사와 관련되어 있는 솔루션은 마이다스 IT의 인에어다. 그리고 AI 면접에 관련되어 있는 솔루션은 뷰인터 HR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시고요. 현재까지 국내 기업에서 채용에 직접 활용하고 있는 AI 면접 또 역량 검사 솔루션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I 자소서 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AI 면접, 역량 검사만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면접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이렇게 사람들이기 때문에 범할 수밖에 없는 오류들이 있죠. 편견, 편향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평가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AI 면접 같은 경우에는 AI 솔루션이 여러분들을 분석하기 때문에 기존의 면접관이 가지고 있는 편향, 편견을 여러분들한테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AI 면접 그리고 AI 역량 검사를 통과하시고 나서 결국은 대면 면접을 통해서 최종 취업 여부를 여러분들이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단순히 이런 그 오류들을 범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무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채용 준비, 취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이런 면접관들의 오류를 생각해 보면서 실제 대면 면접에서는 이런 그 사람들의 범하는 오류들을 역이용해서 우리가 면접에 활용하는 방법들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AI 면접 솔루션에서는 이런 오류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를 잘 어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설명을 드리면 시각적인 효과의 오류, 그 다음 정보 취득 순서의 오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시각적 효과 오류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스냅백 모자에 흰 티셔츠를 입고 이렇게 왔다라고 하면 제가 취업 전문가 최준형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네, 너무나 당연하게도 저 사람 뭐야? 왜 저렇게 입고 저 사람 강사 맞아?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면접장에 갔을 때 이렇게 후질근하게 그냥 흰 티에 셔츠 같은 것을 입고 면접을 보러 간다면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당연히 부정적인 시선에서 바라볼 겁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범하는 실수가 아닐까요? 네, 그 다음에 정보 취득 순서의 오류가 있습니다. 정보 취득 순서의 오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탄산수 같은 지원자 최준영입니다. 뿌잉뿌잉. 네, 이렇게 저를 소개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그 소개하는 카피라이트와 같은 그런 자기 소개를 통해서 면접관들이 뭐야? 저 사람 뭐지? 라고 하면서 순식간에 그 면접관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예, 그래서 면접 교육에 참여하시면 카피라이트 같은 문구를 하나쯤은 준비해라 라고 교육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마지막에 취득한 정보를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활용한다라는 것들이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 교육에 가서 여러분들한테 교육하는 내용이 뭐냐? 가장 마지막에 추가 질문이나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세요 라고 하면 자신 있게 손을 들고 질문이나 준비했던 내용들 중에서 잘 하지 못했던, 다 말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말해라 라고 교육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뭐 질문 방식의 오류, 기대 특성, 출연 심리의 오류, 그 다음에 면접관의 자문자답 및 주관적인 그런 평가의 오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역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존 면접관이 평가를 보는 데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기억해 둘 만하고요. 또 하나, AI 면접에서는 또는 AI 역량 검사에서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예, 평가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흰 티를 입고 또 머리가 헝클어진 상태에서 AI 솔루션에 직접 면접 평가에 참여해 보셔도 실제로 평가의 감점이나 이렇게 탈락될 가능성들은 굉장히 적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것은 실제로 흰 티에 헝클어진 머리로 면접에 참여했다. 물론 AI는 여러분들을 안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채용 담당자들이 여러분들의 영상을 돌려보거나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의 영상을 돌려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 가능한 한 정장 또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면접에 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입니다. 면접 프로세스를 한번 쭉 살펴볼 건데요. 기존 면접 프로세스, 그러니까 채용 프로세스를 쭉 살펴보면 서류, 필기, 1차 면접, 2차 면접, 채용 이런 순으로 진행돼 왔죠. 그런데 AI 솔루션이 도입되면서 이 서류 단계에서부터 1차 면접에 이르는 이런 범위들이 AI 솔루션으로 대체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류 단계에서 아예 서류를 지원하는 사람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AI 면접을 보는 업체들도 있고요. 필기를 대체해서 AI 면접을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면접 직전에 최종 면접자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AI 면접을 도입해서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범위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AI 솔루션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구나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알고리즘이 발전되면서 최종 채용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업체들은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면접 하나만으로 지원자들을 모두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딱 그 AI 솔루션은 지원자들을 걸러내는, 그러니까 탈락자들을 솎아내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AI 면접 무엇을 평가하나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AI 면접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게임 면접, 그리고 셀프 리포트, 그 다음에 온라인 인터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게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게임 면접 어려워요. 도대체 나에 대해서 뭘 평가하려고 이런 게임을 저한테 시키죠? 라고 묻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셀프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인성검사와 유사합니다. 인성검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신 분들은 잘 이해하고 계실 건데요.
질문에 따라서 자기의 유형에 맞는 그런 답안을 선택하면 되겠죠. AI 면접 솔루션에서도 똑같이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살펴보니까 문제 유형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AI 솔루션이 차이가 있는 점은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그 답안을 분석해서 그 다음 AI 솔루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내용에 여러분들이 답변했던 그 결과를 반영시켜서 질문한다라는 부분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온라인 인터뷰입니다. 온라인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그런 태도, 그다음에 말하는 음성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는데요. 이제 각각 어떻게 분석하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여러분들의 뇌 기능을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두엽, 그 전두엽이 게임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활성화되는지를 측정하고 여러분들이 그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뇌 기능을 통해서 확인하겠다라는 것이 이런 AI 솔루션의 전략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행동 패턴인데요. 행동 패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그 정답률이 중요하겠죠. 게임이 원하는 정답을 체크하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보느냐? 그렇지 않아요. 게임의 정답률과 여러분들 반응 속도, 예를 들어 굉장히 집중을 하고 몰입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빨리 풀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몰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오히려 포기했을 경우에는 정답을 맞추지 못한 상태에서 빨라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게임에서는 단순히 정답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동 패턴, 결국은 얼마나 몰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정답에 대한 체크 속도가 어떤지, 정답률은 어떻게 변하는지 등을 체크하고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동안에도 카메라가 켜져 있어요. 카메라가 켜져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모니터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 집중도가 높게 나오겠죠. 하지만 카메라를 보거나 다른 곳을 둘러보거나 짜증나 하면서 다른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죠? 네, 집중도에서 굉장히 마이너스 점수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집중하고 몰입한 상태에서 게임을 플레이하시는 게 좋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정 수준의 정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결정. 사실 게임에는 정답이 없는 게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SNS에 유행했던 그런 내용들 중에 이런 것들 있죠. 무인도에서 한 달 살면 1,000만 원 줄게. 그리고 일반 회사에 한 달 다니면 200만 원 줄게. 이 둘 중에 어디를 다닐 거니? 라고 물으면 어떤 사람들은 무인도에 간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200만 원만 받으면서 일반 기업에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문제들도 실제로 그 AI 솔루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정답을 요구하는 그런 게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성향을 분석하기 위한 그런 게임들도 마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정답만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셀프 리포트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굉장히 중요한 팁을 드렸어요. 뭐냐? 여러분들이 체크한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분석돼서 반영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전에 인적성 검사 또 인성 검사를 준비하시던 분들은 이런 실수들을 하십니다. 그냥 기존의 지필고사로 진행되던 인적성 검사를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나요? 인터넷에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이 마치 성실하고 열심히 근무하는 직장인이라고 빙의해서 내가 인적성 검사를 체크하면 점수가 잘 나와요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것이 AI 솔루션에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실시간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이 다음 질문에 여러분들이 했던 내용들을 신뢰도 검사를 직접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AI 면접 솔루션이 다 끝난 다음에 면접관들에게도 질문 문항들을 누가 주냐? AI가 선택해서 이런 질문들을 하라고 면접관한테 정보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예전처럼 이렇게 빙의되어서 인성검사를 체크하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인터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온라인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외모, 그리고 인성,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습관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봅니다. 특히 외모는 여러분들 잘생기고 못났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고요. 얼굴에 68개의 점을 찍고 여러분들의 표정 변화들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여러분들 밝은 표정을 짓고 이렇게 면접에 임하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이야기죠. 하지만 일부 취업 전문가분들이 AI 면접에 임할 때 밝은 표정을 지어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실제로 AI 면접 솔루션 질문 중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여러분들의 열심히 모은 돈 1,000만 원을 빌려가서 갚지 않고 잠적한 거예요. 근데 우연히 버스 터미널에 갔는데 그 친구를 만났어요. 어떡할 거냐라고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웃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흑우형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흑우형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까? 예, 말할 내용들 고민하고 좀 인상을 쓰고 친구들한테 야, 너 그동안 어떻게 된 거야? 왜 내 전화를 안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웃으면서 괜찮아 친구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좀 모질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조건 밝은 표정이 아니라 그 상황에 적합한 표정을 짓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여러분들 시선 처리도 중요합니다. 시선 처리, 가능한 한 카메라를 직접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모니터의 특정 영역, 그러니까 일정 부분들을 바라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를 바라보건 아무튼 카메라를 바라보건 다 좋은데요. 이렇게 산만하게 좌우 상하로 시선을 많이 움직이는 것 여러분들한테 평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질문이 진행되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는 항상 카메라를 주목하고 답변을 연습하시는 것을 미리 좀 연습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온라인 인터뷰에서 여러분들한테 보고자 하는 핵심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밝고 자신감 있는 인재상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밝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면접에 임하는 거 좋은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음성에 대한 부분에서도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때와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를 구분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거든요. 무엇이냐? 목소리의 크기입니다. 여러분들 목소리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술을 한 잔 딱 했을 때 여러분들 목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네, 물론 줄어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배는 게 없어서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실제로 술의 예를 떠나서 여러분들 PT 준비를 하셨거나 발표를 하실 때 내가 잘 알고 정말 내가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목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커지죠. 그러나 내가 자신 없는 것들을 발표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목소리가 기어 들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로 자신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소리가 일정하다가 커지는 경우,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커지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목소리가 자신 있다라고 평가될까요? 자신 없다고 평가될까요? 네, 당연히 자신 있다라고 평가되겠죠. 하지만 목소리가 일정하다가 줄어드는 경우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없다라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조할 부분 그리고 자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의 크기를 키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목소리 톤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굉장히 목소리의 전문가 분들이 계시죠. 네, 가수분들도 굉장히 긴장된 무대에 서면 어떻게 되나요? 이 목에 있는 근육들이 너무 긴장해서 삑사리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소위 삑사리라고 말하는 그런 실수들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너무 긴장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목소리 톤은 가능한 한 일정한 게 좋고요. 속도와 쉬어가는 텀들도 일정하게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AI 솔루션에서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내용보다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냐? 여러분들의 태도를 더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세, 그리고 지금 제일 마지막에 표시되어 있는 습관적 행동.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이렇게 하거나 눈을 깜빡깜빡거리거나 아니면은 저기와 같은 그런 긴장된 상황에서의 습관적 행동, 이런 것들을 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신경 쓰셔서 AI 면접에 임하기 전에 여러분들 카메라로 충분히 자신의 모습과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평가될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충분히 연습한 다음에 면접에 임하시기를 권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런 파트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앞서 소개해드렸던 AI 역량 검사를 진행하는 마이다스 IT의 이네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프로세스로 AI 솔루션 평가가 진행되고요. 뷰인터 HR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요구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질문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들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네어 솔루션의 형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AI 솔루션을 도입한 면접과 그렇지 않은 면접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하실 건데요. 저는 이것을 좀 깊이 연구하고 살펴보다 보니 가장 큰 차이는 준비 단계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이 준비 단계가 왜 차이 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기존에 여러분들 면접을 어떻게 참여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네, 어떤 이야기를 할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복장을 착용하고 면접장으로 갑니다. 네, 그리고 순서를 기다렸다가 면접관이 이렇게 거기 담당자가 들어오라고 하면 면접관과 실제 면접을 하고 마무리됩니다. 그 시간은 한 15분에서 많게는 뭐 30분, 40분까지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죠. 하지만 AI 면접이 도입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복장과 말할 내용은 당연하고요. 이 공간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기존 면접의 경우에는 그 장소의 대여나 면접관들을 모시고 그 전체 공간을 세팅하는 것은 기업의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AI 면접 솔루션이 도입되면서 다 여러분들의 책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래서 복장 그리고 말할 내용뿐만 아니라 이 공간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뭐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면접 솔루션 공간을 대여해주는 곳들도 많이 있고요. 대학교 같은 곳에서도 여러분들이 AI 면접을 보실 수 있도록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색해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본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이유의 팬인데요. 제 방에 이렇게 아이유 포스터가 뒤에 붙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제가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동안에 이 아이유 포스터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이 상황에서 AI 솔루션은 제 얼굴이 지원자의 얼굴이라고 생각할까요? 아이유가 지원자 얼굴이라고 생각할까요?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능한 한 뒷 배경이 깔끔하고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곳을 선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SNS를 통해서 VJ 분들이 그 어려움을 겪는 상황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막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막 우리 반려동물이 갑자기 뛰어 올라와서 카메라를 팍 친다거나 아니면 키보드를 막 두드린다거나 아니면 준영아 뭐하니 하면서 문을 열어보거나 또 뭐해요? 준영아 밥 먹어라 이런 거 하잖아요. 꼭 또 그럴 때마다 부모님들이 들어오시죠. 그래서 그런 공간에 대한 준비,
그리고 사전에 내가 이런 일들을 하니까 지금 면접을 보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여러분들 좀 확인하실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사전 테스트가 중요하겠죠. 3일 전에 테스트 코드를 발급을 하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도록 열어줍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마우스가 잘 되는지, 키보드가 잘 되는지, 웹캠, 그리고 마이크가 잘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확인하셔야 되겠죠. 또한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 컴퓨터 사양도 어느 정도 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7 이상의 그런 그 윈도우 운영 체제가 탑재되어 있어야 되고요. 나는 뭐 맥스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실수하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크롬 브라우저에서만 작동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를 반드시 설치하시고 AI 솔루션의 대부분은 크롬 기반으로 개발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윈도우 운영체제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크롬을 깔아서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캠과 마이크에서 내 목소리 그리고 영상이 잘 전달되는지 이런 것들도 사전에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팁을 드리면 카메라가 화소가 높으면 높을수록 실제로 어느 정도 점수가 잘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마이크 음향의 그런 질이 좋을수록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카메라가 너무나 구식이라서 막 내 모습이 뭉개져 보인다거나 마이크에서 지직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뭐 또는 내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전달되더라도 품질이 엉망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그 장비를 교체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은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최준영이라는 사람이 이게 웹캠 굉장히 비싼 웹캠 사고 마이크를 사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부모님께 말할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경우에 어느 정도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의 그런 그 장비가 괜찮은데 바꾸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전체 프로세스 중에서 여러분들 유일하게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다? 바로 기본 질문 부분입니다. 기본 질문에서 나오는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돼요. 뭐냐? 여러분들 자기소개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성격의 장단점 알려주세요. 지원 동기는 무엇이에요? 이런 것들이죠. 면접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면접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당연히 준비하셔야 되고 툭 치면 주주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특히 여러분들 그 직무와 연관된 키워드들을 적절히 활용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탄산수 같은 지원자 최준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탄산수 같은 지원자라는 표현이 AI는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이해를 못할까요? 이해를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AI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학자들이 평가하기로 곤충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가능한 한 직접적인 키워드들로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풀어가시는 것이 좋다. 특히 여러분들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교육 내용, 그 다음에 경력, 경험, 그리고 자격증, 그 다음에 수상 내역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이야기해 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40초 준비, 90초 답변이라는 거. 근데 이 90초 답변을 100% 다 채우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답변할 수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답변하라는 의미니까요. 60초 내외 또는 50초에서 60초 사이 정도로 답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 이야기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탐색 질문인데요. 탐색 질문 경우에는 인성검사,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인성검사에 관한 내용이죠.
이 인성검사에서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될 것은 기존의 인성검사의 질문 내용들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인성검사를 잘 보기 위해서 새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방금 전에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실시간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평가에 임하시는 것이 좋고요. 찍거나 막 답변을 내가 좀 잘 보이기 위해서 답변을 좀 내가 내 성향과 다르게 답변한다. 그러면 뒤에서 신뢰도 테스트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봐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한 페이지에 10개 문항이 나오고요. 총 170개의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거는 기본 세팅이고요. 기업에 따라서 얼마든지 느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70여 개가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임하시면 되는데요. 한 페이지에 10개가 나오고 60초를 줍니다. 그러면 한 문항당 6초씩 주는 거죠. 읽고 체크하고 읽고 체크하고 이 정도의 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혹여나 너무 시간이 짧아서 한두 개 정도 체크 못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80% 이상 체크를 했을 경우에 결국은 한 페이지 중에 8개 이상만 체크하면 여러분들 평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다음은 상황 질문입니다. 이렇게 롤플레잉이라고 여러분들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바로 역할극이죠. 이 역할극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평가에 임할 경우에는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 문항 중에 소개팅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과 식사 후 지갑이 없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역할극이라는 것을 인지 못하고 답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답변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한다면 몰래 화장실 가는 척을 하고 점원에게 가서 어떤 다른 방법이 없냐, 계좌이체를 하면 어떻냐라는 것들을 물어볼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방법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당연히 틀렸죠. 왜 그러냐?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역할극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갑이 없어졌네. 잠깐만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저기요, 제가 오늘 지갑을 안 들고 왔는데 혹시 다른 결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스마트폰은 가지고 왔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을까요?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겠죠.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연기하듯이 답변해야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또 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할 수 있느냐? 네, 너무 과한 행동을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밝은 표정을 짓다가 여기에서만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네, 상황에 맞는. 당황스러우면 당황스러운 대로, 또 화가 나면 화가 난 대로 이렇게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표현해야지 여기서 무조건 밝은 표정을 짓겠다고 하하하하 이러면 이제 흑우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게임 면접을 건너서 바로 상황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상황 질문 같은 경우에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이어지고 거기에서 최대 5개까지 질문이 이어진다는 점.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내가 앞에서 답했는데 또 뒤에서 답했던 내용들을 또 뒤에서 묻네 라고 하면 또 여러분들 또 멘탈이 와장창 깨질 수 있겠죠. 하지만 전에 했던 질문에서 만약에 답변을 했던 내용이 뒤에 질문이 된다면 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반복해도 평가에 큰 지장이 없다. 그래서 당황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 그리고 가장 첫 질문은 단답형으로 제공이 되고 그에 이어서 진행되는 질문은 좀 긴 시간 동안 답변을 해야 된다라는 점 기억하셔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질문의 예시는 여기 하단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주변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에게 경쟁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필요에 의해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규칙을 어겨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뒤에 이어지는 질문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답변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프로세스로 게임 면접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게임 면접을 가장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뒷 순서로 미룬 것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게임 면접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 그리고 도대체 뭘 평가하냐? 제가 앞서서도 좀 소개를 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전전두엽의 활성화 정도를 평가한다. 각 그 직무에 필요한 전전두엽의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전혀 공부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이런 식의 그런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뇌 영역을 체크한다. 참 그 뇌파 검사기로 체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렇게 게임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려우실 텐데요. 이렇게 직무에 맞는 8개 직군 그리고 28개 직무에 맞는 게임들이 개발되어 있고요. 지금 이렇게 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은 직무를 가리지 않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런 그 게임들을 제가 뒤에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런 게임의 내용들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시고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엠백 게임입니다. 엠백 게임. 엠백 게임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도형이나 숫자를 보여주고 n번째 뒤에 나왔던 그런 숫자와 도형을 맞추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렇게 도형이 이렇게 계속 순서에 맞게끔 제시가 됩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그러니까 투백이라고 예를 들면 그 세 번째에 있는 도형부터 이전에 두 번째 있었던 도형과 일치하냐, 불일치하냐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모가 나온 그런 상황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이 세모와 동그라미와 같아요, 달라요? 네, 다르죠. 그리고 네 번째 세모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세모와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 n번째 뒤에 있는 도형 숫자와 지금 제시된 것이 같냐 다르냐를 체크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에 엠백 게임이라고 치시면 굉장히 많은 무료 게임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한번 연습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게임은 도형 옮기기입니다. 도형 옮기기 한번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원을 이렇게 옮겨가지고 게임을 플레이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원을 옮기는데 그런 모종의 룰이 있습니다. 그런 그 룰을 좀 미리 확인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에서 하노이 탑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하노이 탑 게임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 무료 버전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플레이 해보시면 충분히 이렇게 도형 옮기기 게임도 굳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무게 비교입니다. 무게 비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들이 제시되어 있고 어떤 공이 가장 무겁고 어떤 공이 가장 가벼운지 이렇게 무게도 잴 수 있는 저울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무게 비교를 할 것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류 코드 일치 여부인데요.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왼쪽에 파랑, 오른쪽에 빨강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파랑이라는 글씨는 검은색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이 파랑이라는 이 글씨에서 중요한 것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파란색, 그 의미가 중요한 거죠. 뒤에 빨강은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색깔이 중요합니다. 무슨 색인가요? 녹색이죠. 파란색을 의미하고 이 빨간 글씨의 색은 녹색이기 때문에 불일치입니다. 도대체 뭔 소리야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앞에는 의미가 중요하고요. 뒤에 거는 색이 중요하고 이 의미와 색이 맞냐 틀리냐를 확인하는 것이 분류 코드 일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도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온라인에서 검색해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표정 맞추기가 있습니다. 이런 표정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표정 맞추기 왜 중요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직장에 갔는데 직장 상사분이 인상을 이렇게 확 찌푸리고 이러고 계시는데 내가 웃으면서 부장님 보고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 굉장히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영업사원으로서 탁 영업을 하러 가는데 고객분이 이렇게 하고 계신데 어때요? 웃으면서 고객님 하면서 이제 다가갔다가는 네, 아주 또 슬픈 상황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셜 스킬로서 표정 맞추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고 있으니까 이거 그냥 다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표정, 그 다음에 놀람, 슬픔, 공포, 혐오, 그 다음에 분노, 그 다음에 기쁨, 경멸. 특히 제가 어려운 것 같은 것은 혐오와 경멸입니다. 근데 이렇게 부정적인 표정들 잘 보시지도 않았을 뿐더러 여러분들을 이렇게 혐오하는 표정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마주한 적이 별로 없죠. 여러분들도 뭐 혐오스러울 때 표정을 짓긴 하지만 여러분들 인식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표정을 짓기 때문에 잘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들 평가된다는 점 좀 기억하시고 평가에 임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또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표정을 평가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역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정을 지어야지 이 솔루션이 나의 표정을 어떻게 인식할까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AI 면접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오해와 그런 또 무성한 소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불합격 이유는 답변 내용이 아닌 표정 관리 때문이다. 네, 실제로 표정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큰 것은 맞죠. 비율로 따진다면 저는 그 자세, 태도, 표정 이런 것들이 7이라면 말하는 내용은 3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하는 내용들도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번의 답은 틀렸다 라고 답변 드리고요. 2번, 육성 답변 내용은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사실 반영 비율이 워낙 적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솔루션이 업데이트되면서 육성 답변 내용들을 키워드 위주로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 다음에 전략 게임을 망치면 점수도 떨어진다. 이것을 어떻게 망치느냐가 중요하죠. 처음에 망쳤다고 생각하고 포기를 했느냐 아니면 끊임없이 노력을 했느냐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정답 없는 게임도 있다. 이것은 맞죠. 정답 없는 게임들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이렇게 AI 면접 대비 포인트들을 제가 쭉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AI 면접 보시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좀 내재화한 다음에 면접에 임하시면 과거에 여러분들이 임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강의 듣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